안녕하세요. 레벨업 코리아 조장군 변호사예요.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어서 할게요. 이번에 그 24일 주총 열리잖아요. 정기주총. 그때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 국내외 자문사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주요 내용 설명하고 관련된 법제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글래스 루이스라는 회사가 뭐 말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보면은 글래스 루이스는 고려 아연 측 편을 그러니까 대치적으로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사 후보들 형 경영진의 그러니까 이사 후보 전원 찬성했고 영풍 MBK는 반대했죠. 그 이유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뭐 경영진 교체할 정도로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 보기 어렵고 뭐 글로벌 동종기업 대비해도 영업부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 가치도 훼손된 증거가 없다. 자, 총주주 수익률 TS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수하다 전반적으로. 자, 총주주 수익률은 뭐냐면은 자, 우리 주가 기초 주가를 분모로 하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에 보통 단기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뭐 25년 회계년도에 어떤 주가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많이 연말 주가, 연초 주가 빼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그 연초 주가로 나눈 게 총배당 수익률을 하는 거예요. 자, 총 주주 수익률. 자, 그래서 꼭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또 영풍 MBK도 그 주주 제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약간은 주주 제한이 좀 약해 보여요. 뭐냐면 뭐라도 좀 구실을 만들어내니까 제한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뭐 좋은 말은 많이 하죠. 자, 우리 그 주주 충실 의무를 정관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 법에 있는데 뭐하러 정관에 집어넣냐라는 말을 당연히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임원 제도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자, 집행임원 뭐냐면 집행임원 제도를 두게 되면은 대표이사를 못 둬요. 제가 집행임원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거 2011년도에 도입된 건데 집행임원 제도라는 건 실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권분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회 의장이 집행임원을 통제하고 어떤 큰 틀을 결정하고 집행임원은 집행만 해라 라는 어떤 권한 배분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 도입이 된 건데 사실 이거 넓게 그렇게 인정되지 않고요. 우리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 상장회사 특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정 안 해요. 뭐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저는 이게 약간은 우리 현실에 그렇게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약간은 그 제가 조항을 한번 보면 408조 2에 이제 집행임원 두면 대표이사 두지 못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 해임 할 수 있고 뭐 업무 집행 감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임원은 업무 집행하는 거죠. 자, 집행임원은 뭐 3개월에 한 번 이사회 보고하래요. 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주주들 다 있으니까 대표가 대주주한테 보고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대표 행위의 어떤 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사회 정말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사회 기능이 별로인 상황에서 이 집행임원제도 도입하게 되면은 이사회에 의한 통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몰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환경은 더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표이사 어떤 뭐 집행임원이든 간에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상권분리처럼 나눠가지고 견제와 균형 말은 좋지만 회사 운영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글래스 루이스라는 데에서 뭐냐면 뭐 집행임원 이게 뭐 크게 그니까 뭐 정관에 그렇게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ESG 평가원에서 그 국내 이제 자문사인데요.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거 집행임원 영풍 당신들이 투표할 때도
한마디로 부결시켰던 안건인데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거 뭐 의미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집행임원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영풍 측 안건도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본 거고, 우리 한 번쯤 말씀 들어보셨을 ISS 여기도 뭐 전반적으로 고려안을 지지하는데, 다만 그 지금 회장님 이분은 사내이사 재선임되는 거 반대했더라고요. 뭐 경영권 분쟁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우리 ESG 평가원 그 잠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런 어떤 그 자문사들이 지금 고려아연 경영진의 안건이 이사를 5명을 집중 투표를 통해서 선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집중 투표 이거 생소할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집중 투표란 건 뭐냐면 우리 상법 382조의 2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사 5명을 뽑아요 이번에. 자, 그러면은 주주 한 명이 한 주당 5표의 이사 선임권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한 명한테 몰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집중투표 제도가 개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에게 어떤 소액 주주들도 의사 표현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 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개인 주주들에게는 유리한 구조로 평가를 받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집중투표는 이제 우리 일정한 정족수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엄격하게 제한도 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러긴 한데, 이거 제가 이제 3부에 얘기할 건데 약간 고려아연 경영진 분들이 믿는 게 좀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중에 3부에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ISS도 지금 최은범 회장 재선임은 반대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찬성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ESG 평가원 내서 조금 이제 그런 MBK 부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 조금 하면, 자, 우리 지금 고려아연 최대 실적 자사주 소각 잘하고 있다. 배당 확대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자, 우리 MBK 사모펀드인데, 자, 사모펀드가 지금 이렇게 그 재무구조 안정적인 고려아연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사모펀드는 좀 한계 기업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뭐 ESG 평가원은 그 주총 의장 이거를 그러니까 현재 대표이사가 맡는 부분은 괜찮다. 왜냐면은 경영 혼란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3부에 얘기하겠지만 그 두 측 사이에 소송을 많이 소송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힘들게 의장 가지고 또 이제 가처분 막 하게 되면은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지금 외국 이게 지금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7%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그런 자문사의 영향력이 물론 이제 ISS 이런 데가 옛날만큼 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AI 발달하면서 그 미국의 큰 기업들 중에서 그냥 자체 AI 적용하고 ISS 이런 데 막 그 자문 해지하고 이런 큰 회사들이 있긴 하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어떤 피듀셔리라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운용사나 이런 데서 의결권을 신탁받아서 그 의결권을 이제 행사할 때 뭔가 이렇게 주의 의무가 강해요. 그래서 ISS 뭐 이런 데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최근에 그 영풍 측에서 이제 고려아연하고 주주 플랫폼을 하나 고소를 했거든요. 그 얘기 3부에 할 건데,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할 때 형 경영진 측의 소액 주주분들도 조금
동참할 가능성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약간은 어느 정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어디가 조금은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의결권 자문에 관한 내용은 여기로 마치고 이제 3부 할게요.